학생이랑 과목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제 수강이 되겠죠. 고객과 상품이 있어요. 뭐야 이게? 주문이나 구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M 대 N 관계는 약간 이런 학생과 과목 또는 고객과 상품 두 개의 개념 사이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요. 그게 1대 N 관계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얘네 둘만 가지고는 뭘 한다라는 건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수강이라는 개념 없이 보시면은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학생은 학생 따로, 과목은 과목 따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뭐 이 과목을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은 그 뭐라고 하죠? 학사 뭐라고 하죠 이거? 편남? 해가지고 뭐 요런 데서 어떤 과정들을 쭉 나열하는 데서 이 과목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랑 과목이랑 이렇게 딱 두 개만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이 두 개로 뭘 할 건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뭐 한다, 고객이 상품을 뭐 한다 라는 식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 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엔드에는. 그래서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 라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고요. 고객이 상품을 구매 또는 주문한다 라는 이 두 관계 사이에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아까 1대 N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M 대 N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한 회사랑만 비즈니스 하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두 관계 사이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강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DB에서 자, 뭐가 필요하죠? 일단 학생과 과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자, 학생이니까 스튜던트를 썼던 것 같은데, 드롭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실습을 할 때는 이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면 다시 만들 때 이미 존재합니다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기 전에 드롭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요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게요. 자, 일단 있든 없든 드롭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또 초기화할 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t2 use t2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전체 실행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쫙 초기화가 되면서 에러 안 나고 잘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드롭을 안 하시면은 뭐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입니다, 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면서 조금 골치 아프게 되니까 이렇게 드롭을 항상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스튜던트 만들어 볼게요. stu number int unsigned 그리고 primary key 그리고 auto increment 그리고 name sname이라고 할게. 특별히 긴 거 아니고
명사를 뜻하는 거는 대충 30자 글자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원래는 뭐 수강 날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넣어야 되지만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전체 실행해 주시고, 자, 학생을 3명만 더 볼게요. S네임만 정해주면 되죠. 간단하게 그냥 학생 1로 하죠. 이렇게 3명. 자, 그럼 학생 3명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학생이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과목 테이블도 하나 필요하겠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하고, 과목은 서브젝트. 네, 뭐 있나봐요. 이렇게 그레이브 문자 해주시면은 더 좋겠죠. 서브 넘버, 그리고 S네임은 좀 그런데 SB 네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SB 네임, 자바, DB, 파이썬. 자, 해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뭐 하나 저희 잘못한 거 있죠. 얘랑 얘랑 관계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랑 이 테이블이랑 보시면은 뭐 연관되는 어떤 칼럼이 없죠. FK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FK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디에다 만들까요? 자, 뭐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겠고, 자,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브젝트에다가. 그러니까 이 자바라는 거를 누가 듣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STU 넘버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런널 해주시고, 여기서 그 FK를 물리적으로 걸진 않을게요. 걸었다 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조금 바뀌어야겠네요. STU 넘버를 1번 학생, 요거는 2번 학생, 요거는 3번 학생. 그 다음에 요거를 쭉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1번 학생이 자바를 듣네, 2번 학생이 DB를 듣네, 3번 학생이 파이썬을 듣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학생이 한 과목만 들으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1번 학생이 이제 자바도 듣고 파이썬도 듣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게 1대 n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생겼네요.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다음 거로 진행하기 전에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자칫 지나치기 쉬운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거 서브 넘버라는 게 뭐냐면 과목 식별 번호거든요. 자, 근데 요 파이썬이랑 이거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나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PK가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1번 학생이 파이썬을 든다라고 하면은 서브 넘버가 4가 되면 안 되고 3이 돼야 됩니다. PK와 같아야 우리가 같은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 됩니까? 제가 딜리트 해보고요. 서브 넘버 4를 일단 다시 지우고, 자, 파이썬이니까, 그죠? 파이썬이니까 이름만 파이썬이면 안 되고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건 서브 넘버예요. 이게 3번이 파이썬인 거죠. 안 들어가죠, 절대. PK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스튜던트 넘버를 FK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서브 넘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목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반대는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서브젝트 넘버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스튜던트 넘버랑 서브젝트 넘버랑 역할만 바뀔 뿐이지 동일한 문제에 부딪혀요. 그죠? 자,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게 m 대 n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m 대 n 같은 경우는 단 2개의 이 관계를 단 2개의 테이블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관계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다 라는 이 서술어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서
수강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생겨야 되고, 얘네 둘이서 m 대 n을 할 수는 없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m 대 n이 절대 안 되는 구조죠. 똑같은 거 듣고 싶어서 추가하면은 pk가 달라져 버려서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pk를 작성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m 대 n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두 개의 테이블로는. 그래서 어떻게 m 대 n을 구현하냐면 1대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중간 다리를 하나 주면은 1대 m을 두 개를 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m 대 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했을 때도 우리가 이 주문 테이블이 따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림으로 볼까요? 쇼핑몰 테이블 분리하기 이미지에서 보시면, 자, 요거 두 개, 그죠? 두 개가 되게 거의 다잖아요. 잘랐다고 해서 테이블 두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더라는 게 생겨가지고 누가 뭘 샀는지에 대한 비즈니스를 나타내고 있죠.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 유저가 1번 상품을 오더했다, 유저 2가 2번 상품을 오더했다 라는 정보를 가진 요 테이블 있죠? 얘가 필요한 거예요. 주문도 m 대 n 관계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강이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수강. 그렇죠? 자, 그래서 수강 테이블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강은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해야 되는 건 뭐죠? 일단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 하던 방식이라고 하면은 클래스 아이디 C 넘버라고 할게요. unsigned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그 다음에 이제 수강 테이블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얘랑도 관련이 있고 얘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연관이 있으려면 두 개의 FK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 누가 STU 넘버 int unsigned 낱날까지 해줄게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과목을 SUV NO 과목 번호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우리 그 주문 테이블이랑 비슷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K는 걸었다 치고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여기다 넣어야죠. STU 넘버는 누가죠? 아까 보시면은 1번 학생이 자바가 몇 번이죠? 자바가 첫 번째니까 1번이겠죠. 그냥 보죠, 그냥 여기서. 그래서 자, 자바가 1번이에요. SUV 넘버를 보시면 됩니다. 이 STU 넘버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학생이
SUB 넘버 과목을 2번 과목을 들었다. 1번 과목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 학생이 2번 과목을 들었다. 3번 학생이 3번 과목을 들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주문 테이블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보시면 됩니다. 아, 숫자로만 나오니까 너무 힘든데요. 조인하시면 되죠. 조인할게요. 스튜던트 s on c.stu 넘버랑 s.stu 넘버 학생 이름 붙었죠.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요. CNO 수강 번호, 그 다음에 학생 이름, 그 다음 과목명 가져와야죠. 과목명은 서브젝트에 있으니까 c.sub 넘버 s2.sub 넘버 하고 sb 네임 가져오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학생 1번 학생이 자바를 듣는구나, 2번 학생이 DB를 듣는구나, 3번 학생이 파이썬을 듣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을 파이썬을 하나 더 듣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번 학생이 파이썬 3번이죠. 넣으시면 돼요. 등록이 된다 안된다? 아주 잘 되죠. 보시면은 학생 1이 파이썬 듣습니다. 그리고 CNO는 이건 달라도 되죠. 이건 과목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수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수강을 구별하기 위한 거라서 이 파이썬이 정말 똑같은 파이썬인지 보시려면은 SUB 넘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으면 되죠. SUB 넘버를 여기서 꺼내야겠네요. 3번 두 개 똑같죠, 그죠? 같은 과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칼럼이 총 3개인데 여기가 과목 번호고요. 학생 번호고요. 여기가 과목 번호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강 번호. 자, 근데 이제 얘가 FK, 얘도 FK, 얘가 PK죠. 그래서 FK는 중복돼도 괜찮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 1111, 2222 상관없습니다. 뭐만 다르면 돼요? PK인 수강 번호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2번 과목을 4번 들을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학번 말고 주문은 어떨까요? 이게 고객이고 이게 상품이라고 하면 1번 고객이 2번 상품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번 상품을 산 다음에 친구가 야 그거 좋아 보인다 나도 사줘 라고 해서 1번 고객이 2번 상품을 또 살 수도 있죠. 이건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쿠팡 같은 거 주문하실 때
어떤 상품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아 내가 수량을 깜빡했네 그래서 똑같은 상품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1번 상품, 그러니까 1번 고객이 2번 상품을 몇 번 사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거예요. 저희 이거예요. 유저 1번이 같은 상품을 산 게 없네. 아무튼 유저 1번이 1번 상품 또 사도 되죠. 전혀 상관없죠. 자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수강 같은 경우는 1번 학생이 2번 과목이랑 1번 학생이 3번 과목까지 듣는 건 괜찮아요. 다른 과목이니까. 근데 1번 학생이 2번 과목을 2번 듣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한 학기에 같은 과목을 보통 한 번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걸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M 대 N이어도 이거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문의 경우에는 같은 고객이 같은 상품을 여러 번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수강 같은 경우는 같은 학생이 같은 과목을 여러 번 하는 거 X죠. 이건 어떻게 알죠? 이거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을 설계할 때 만약 학교에서 이 수강에 대해서 전산화 시켜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DB를 설계하는데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한 학생이 같은 과목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그거는 안 되죠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들어가거든요. 해볼게요. 1번 학생이 1번 과목을 이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자, 오토바이 좀 할게요. 자, 1번 학생 총 3과목을 듣는데 자바 파이썬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똑같은 자바를 2개를 듣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이상해요. 잘못된 설계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FK를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K를 따로 갖는 거는 주문에 한해서는 옳은 설계입니다. 하지만 수강은 옳지 않아요. 수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따로 뺀 다음에 요거를 멀티 PK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멀티 PK 복합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복합키가 M 대 N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FK 2개를 하나로 묶어서 PK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개는 1, 2랑 1, 2는 같은 거죠. PK가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 등록이 안 되고요. 대신 1번이 2번이랑 3번은 들을 수 있죠. 이 2개는 다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고 끝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 CNO를 PK로 따로 주면은 똑같은 과목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꿀게요. 바꿀 건데 이거를 지우기엔 좀 아까우니까 밑에다가 드롭 한번 해주고 다시 만들 때는 이렇게 2개만 놓고 프라이머리 키를 STUN과 SUBNO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잠시만요. 여기 에러가 하나 있네요. 여기 컴마를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DSC 클래스로 한번 보시고, 그럼 둘 다 프라이로 걸려있죠.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좀 올라가서 여기 다시 가져올게요. 자, 요거 네 번째까지는 실행이 됩니다. 근데 다섯 번째 거 하려고 하면은 에러 나죠. 프라이머리 키에 위배됐다. 1-1은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조인 버전으로 보시면은 자, CNO가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CNO 없앴죠 저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아니라 그 4개의 수강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1번 학생이 1번 수강한 건 이미 있다. 뭐 지금 잘못 입력한 것 같다. 라는 거죠. 아무리 해봐도 안 들어갑니다. 대신 1번 학생이 1번 말고 3번 말고 2번은 그런 적이 없죠. 3번도 안 들어가요. 3번도 있으니까. 대신 2번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 학생이 이제 총 3과목을 듣는 거죠. 수강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주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고객이 한 상품을 여러 번 사도 문제 없죠. 여러분이 뭐 문방구 가서 연필을 하나 샀는데 이거 연필 하나 더 필요했는데 너 아까 사갔으니까 안 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세계를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